비영리 공익법인인 새로움주거문화지원센터는 2021년 5월 4일 주택관리사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창립총회를 거쳐서 9월 1일에 정기총회와 7월 1일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였고, 공동체 관리 관련 각종 지원 및 분야별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난제로 꼽히고 있는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착안하여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시군 지자체까지 전부 다 감사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분석하고 해가지고 연구 논문을 작성한 바가 있고, 여러분들께 그 책자를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연구 논문은 대한민국 감사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감사 논문집에 수록되었고, 더불어 행정안전부에 저작권 등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영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의 의전은 공식 행사라기보다는 이러한 연구발표회의 인정을 착안해서 새로움주거문화지원센터의 의전 방침에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는 본 강당의 시설 여건과 운영 여건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외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새로움주거문화지원센터 대표인 최금식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의 도회장이신 최승용 도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 수원시 입주자 대표연합회장 이재훈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이시었고 현재 인천시회장인 강기웅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대하우징의 장호수 전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용인지부장이시고 건설안전 박사님이신 지영일 전 지부장님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참석해주기로 하셨는데 급한 업무로 대신 사무국장 김태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소개를 드릴까요? 명함을 인천시의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아직 참 자리에 계셔서 소개를 못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늦게 시간 관계상 또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다음에 소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의 대표인 최금식 대표님께서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동주택 관리감사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목으로 학술 발표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기 위하여 먼 길에서 오신 내빈과 현장 관리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석해 주신 관리소장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은 공동주택 관리와 회계 감사에 관한 연구는 덜어 있었지만 감사 시행 주체인 지자체 입장에서 살펴보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 결격 결과물은 오늘 연구 발표가 전국 최초이고 유일하며 그래서 오늘 하는 학술 연구 발표회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발표회는 연구 결과는 전국을 모집 집단으로 하여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사 제도와 시행상의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 도출하고 나아가 국가기관인 감사원 연구원의 감사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인 관점에서 논점을 실효적으로 검토하고 논문으로 체계화하여 정리한 연구 성과물입니다.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실태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현행 감사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공동주택 관리가 규제에서 성과 관리로 이어지는 법제 발전 방안까지 제시하였다는데 이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정책적으로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회를 계기로 입법 절차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뜻깊은 학술 발표회를 마련하는데 애써주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의 최승용 회장님과 인천시의 강경희 회장님께서 감사드리며 후원사인 현대하우징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자재피아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본 과제 연구 수행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새로운 주거문화지원센터 임원과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참석하신 순서대로 그 소개 올리다 보니 또 소중한 분들께 좀 소개가 안 돼서 추가드리겠습니다. 전 경기도의 4대, 5대 도회장님이신 박윤범 현재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전 협회 감사이신 김진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센터 위원님께서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오랜만에 사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긴장이 됐는가 봅니다. 도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또 그 시회장님, 시도회장님 인사 말씀을 잠시 드려야 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용 경기도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장 최승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장 최승용입니다. 먼저 보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보고회를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현대하우징 관계자 여러분과 대한산업개발 관계자 여러분, 자재피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것이 벌써 가을이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실의 계절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태와 제도 개선안에 관한 연구 보고회가 참석하게 되어 경기도의 실무자로서 가슴이 차오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오늘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편집하고 특히 감사원의 논문심사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한 명실공히 공로자를 낳았습니다. 최금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 산을 보고 계셔가지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정자호, 김석건, 조미수, 송미순, 남재수, 박정희, 이인숙, 이선우, 정선희 소장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장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번 연구 논문이 누구의 재정적인 도움 없이 최금식 센터장님과 함께 연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소장님들께서 회비를 각출해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아마 갑질, 맞죠? 예. 거기에다가 투명관리, 안전관리에다가 개별법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는 제도적인 모순 속에서 사적자치라고 하면서 감사는 상시감사로 모순된 제도 속에서 우리 회원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다가토리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무분별한 가태료는 우리 회원들의 취업권과 관리업체의 사업 선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의 요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풍부한 연구 데이터들에 의해 대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연구 성과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제도권 속에서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기도 감사제도 개선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회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의회 저와 경로위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 집행부의 노동국장, 노동거래과장,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련 단체 10여 명이 머리를 맞대고 정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정담회 결과물은 내년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주관하는 경기도 감사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의 결과물을 토대로 감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 연구보고회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좋은 연구가 계속 양산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내년에는 장기수선 제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리 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통해서 그것도 제도 반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외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소개에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또 다음 인사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관리용품 공급 회사인 자재피아 공부식 대표님 참석해 주십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시회장 강기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의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관리 현장에서 느끼는 지자체의 감사에 대한 비현실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전세 행정 이에 대한 불만과 여러분들의 느낌이
오늘의 참석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해주신 최금식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협회가 진작에 이런 연구를 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만들어서 입법 정책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 소장님들께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오늘 열심히 듣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회는 이것을 정책화시키고 제도 개선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은 마치고 참석해 주신 의빈께서는 일정 계획에 따라서 이동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순서 공동주택 감사 실태 연구 논문 발표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빈께서는 뭐 시간 계획에 따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분은 새로운 주거문화지원센터 송미순 의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술 발표회를 맡은 안양 평촌 관악구형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 송미순입니다. 새로운 주거문화지원센터에서 주최하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학술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구 발표는 2년 동안 17곳 시도와 226개의 시군구에 행정정보 공개 신청과 설문조사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무리이겠지만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 전에 이번 학술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기획한 분은 우리 새롬 주거문화지원센터 회원들입니다. 오늘 연구 발표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태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연구 목적,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태 특성 분석, 네 번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감사는 다양한 쟁점과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당초 기대와 달리 감사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관리비 지팡에 관한 구조적 비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관리 감사 제도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시행상의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6년 동안의 실제 감사 실적과 감사 결과를 분석하였고요. 분석 과정을 통해서 향후 공동주택 관리감사의 새로운 감사 환경과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동주택 관리감사에는 입주자 대표회가 하는 내부감사가 있고요. 또 관리규약 준칙과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외부감사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근거를 둔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관리감사가 있습니다. 2013년 12월경 구주택법 제59조가 현재 동법 제93조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실시에 법적 근거가 규정이 마련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감사 법제를 좀 살펴보면요. 93조 2항의 민원감사, 요청감사와 사항, 계획감사 두 가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6항에서는 감사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 그리고 절차 내용들을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감사 유형, 민원감사와 계획감사에 따른
전국 지자체 관리감사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동법 93조 6항의 근거로 시작된 지자체의 공동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리감사 조례 제정 지자체는 111개 시군구로 전체 절반 수준인 49.1%로 나타났고, 반면에 감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44개로 1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26개 시군구 중에 서울, 부산, 경기 이렇게 큰 대도시에도 조례 제정이 없는 경우가 발견이 되었고요. 어떤 지자체는 감사 조례, 또 어떤 지자체는 관리 조례, 그리고 또 지원 조례, 각각 조례의 명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참여 실태입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136개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참여하였고요. 나머지 107개 지자체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감사 조례가 없는 시군구에서는 도청과 합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제한적인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전국적으로 약 반 정도가 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활발한 공동주택 관리감사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감사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없거나 또는 감사 조례 제정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동안 감사를 얼마나 했을까요? 2016년부터 2021년 6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관리 감사는 4,407개 단지에서 민원감사 요청으로 913개, 단지 20.7%고요. 나머지 3,494개 단지 79.3%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임의성 기획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가 평균 1년에 전국적으로 735개 단지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입주민의 민원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입법 취지인데요.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공무원 직권으로 언제나 제한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임의성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입법 취지는 민원감사에서 출발을 했는데 결과는 법 취지에 무색하게 기획감사가 79.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 감사는 누가 했을까요? 2021년도 감사인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136개 지자체 중에 76개 지자체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감사반을 구성하였고요. 나머지 60개 지자체는 공무원 독자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전문 감사인 중에는 단연코 주택관리사가 가장 많은 336명이 위촉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1,682명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2020년 전국 53개 지자체가 참여한 279개 단지에서 감사 결과 총 3,747건 중 위반 유형별로 통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1위가 사업자 선정 관리 부적정 943건으로 25.2%를 차지하였고요. 두 번째가 회계관리 부적정 904건으로 24.1%, 3위가 장기수선 충당금 부적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결과 현황입니다. 총 707개 단지에서 8,874건을 대상으로 행정처분한 유형을 살펴보면 고발이 34건,
과태료가 916건, 시정명령이 2281건, 주의 통보가 1648건, 지도, 광고, 개선이 3995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 광고가 전체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을 전제로 하는 행정수단으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의 통계치를 시도별로 비교하여 추이를 알아보면 지자체마다 행정처분, 양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색깔을 보시면 각 지방자치별로 공무원마다 판단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707개 수감단지에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된 916건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단지당 전국 평균은 1.3건으로 나타났고요. 민원감사의 경우 평균 한 개 단지당 3.3건으로 나타났으며 기획감사 경우에는 0.8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2021년도 2년간의 시도별 과태료 부과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과태료 1327건 중에 경기도가 539건, 40.6%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순으로 나타납니다. 즉 의무관리단지가 많은 시도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에서 17개 시도별 과태료 부과 실태에서는 8개 시도는 민원감사 쪽에 그리고 7개 시도는 계획감사 쪽에 중점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과태료는 위에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자 선정 지침에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요. 두 번째가 장기수선 충당금 경우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금전적인 제재 조치에 대한 불복 실태로서 2021년도 과태료 부과 처분 총 916건 중에 341건으로 37.2%만 소명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리소장들의 자진 이직과 전직 등으로 감사 결과가 부당해도 의견 제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행점검과 관련해서 피드백 활동에 참여한 지자체의 실태입니다. 대부분 서면보고로 가름을 하였고요. 전체 8.6%의 점검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적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관리 활동이 관리감사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도상의 미비점 등으로 활동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관리감사 실태 특성 분석 자료입니다. 공공감사의 기준은 독립성, 전문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담당 부서 명칭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건축과 주택과 이고요. 공동주택과 또 건축주택과 주택정책과 등 지자체 조직 형편에 따라서 다름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의 결여로 비추어집니다. 전국 지자체 감사 조례 제정도 전국 시군구의 49%의 절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 전문성 조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조례 명칭, 통일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경기도 관리감사 조례 체계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라남도 관리 및 지원조례 구성 체계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감사조례에
감사 실시에 관한 독자적인 법적 구성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전문 감사인 위촉과 미위촉 시 행정처분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문 감사인을 위촉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가 94건이었고요. 미위촉 지자체는 32건으로 전문 감사인 위촉한 지자체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성치 분석으로 일관성, 구체성, 상충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일관성 결여 문제입니다. 차트에 있는 내용을 보실게요. 중앙행정기관 컨트롤타워 운영부재, 행정기관 감사 규정을 사적자치 영역인 공동주택 감사에 유추 적용, 243개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권자로서 독자적으로 감사권 행사, 행정처분 기준 미제정으로 처분권자 자율적 판단, 민원감사 요청, 절차, 준수 여부 불투명, 계획감사 대상 선정 기준 불분명, 외부 전문 감사인 위촉 여부에 따른 감사반 편성 유무, 적법성 감사 유주, 감사 대상과 범위 모호, 수감자 입장 배제, 지자체 감사 수행 예상 수립 여부,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 편중. 자, 위의 내용들은 지자체 감사에 불균형 편차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다음은 입안 유형별 불균형 편차 정도를 변동 개수로 산출해 보았습니다. 과태료가 1.67로 가장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본 12가지 원인을 통계 수치로 보여준 실증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성 결여입니다. 구체성 결여의 특성으로 현재 민원감사의 요청 요건은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제도적으로 문턱을 높여놓은 구조로서 민원 감사 요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지자체 국민감사, 주민감사 청구 제도와 비교한 결과치입니다. 살펴보시면 현재 공동주택 민원감사 요건은 정률 방식이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감사 요청되는 정수 방식으로서 시도 단위는 300명, 인구 50만 미만은 200명, 150명 이상은 200명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도 단위의 청구 인원수와 공동주택의 1000세대, 700세대 기준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불합리성입니다. 기획감사는 지자체 자율적인 판단으로 하는 임의감사입니다. 즉 감사 대상, 절차, 방법, 실시 등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수감받는 단지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무슨 근거로 감사하고 처분하는지 수긍하기가 어렵고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 위임 입법의 한계입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동법 93조 6항의 내용을 보시면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입법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입법 기준에 따르면 통상 법률, 대통령령 또는 국토부령, 조례 순서인데 중간에 대통령령 또는 국토부가 빠진 상태에서 바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바로 조례로 간 것은 아주 이례적인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충성입니다. 단지당 30% 이상 감사 요청이 있거나 없어도 감사를 실시하는 민원감사와 기획감사의 절차의 모순성입니다. 목적은 같지만 절차와 처리가 다르고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재 공동주택법에 민원감사, 기획감사와 그 외 외부 회계감사가 규정되어 있어
두 감사 간의 중복 실시에 대한 이해 충돌에 대한 지적이 존재합니다. 두 감사 제도가 감사 대상은 같아도 감사 방법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방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회계적인 부분에서는 중복 감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차별성이나 상호 보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발표에서는 이외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입니다. 본 연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시 이래 정부 차원에서 법제 개선을 위한 선행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였고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제도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민원감사 요청 요건을 완화해서 지금의 정률 방식에서 정수 방식으로 바꾸거나 현실성 있게 신청 요건을 조정 완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원감사 대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인이 요청한 민원에 한정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즉 민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3년 그리고 또 5년 감사 대상 기간을 임의로 확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직권남용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획감사 시 감사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 없이 실시한 기획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계획에 의한 순기감사로 대전환해야 되고요. 찾아가는 컨설팅 지도감사로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감경해주는 적극 관리행정 면책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감사 대상 기간 내에 피감사인인 관리소장의 잦은 이직 그리고 전직 또 열악한 신분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선 공동주택 관리자가 위축되지 않고 소신대로 일할 수 있게 기존 행정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우리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감사 전문위원회를 출범해서 감사의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본 연구 결과 위촉 감사인이 구성된 지자체와 미위촉된 지자체의 3분의 1 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전담 기구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국토교통부 전담으로 지자체의 간극을 조정하고 평가,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컨트롤타워 총괄 기능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자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리감사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도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적 특성에 따른 감사 추진의 실효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포괄적 위임 근거로 감사 요건 및 적용 근거의 불명확성 등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가 앞으로 입법 취지에 부합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를 개선하는 데 행정적, 정책적 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나오셔가지고 현장이 아니고 의자에 앉으시다 보니까 좀 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를 한잔 하시고 할까요? 오늘 불금이니까 빨리 끝내가지고 본인 토의로 하시게
뭐 카페나 뭐 호프집이든 가서 자유롭게 하시도록 시간을 빨리 끝내도록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끝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뭐 사무실 또 관리사무소 들어갈까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씨. 두 번째는 시간을 전락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졸리신 분도 계시는데 기지개 한번 켜시죠. 자, 기지개 한번 켜가지고 스트레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장수하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및 행정처분의 이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감사를 좀 받았을 때 감사 거의 과태료 처분을 좀 면제받을 수 있을까까지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상 감사체계는 아까도 전자에서도 나와 있듯이 회계감사는 법 36조, 입대의 감사는 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체감사, 관리감사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93조에서 의무관리 대상을 상대로 실시하는 감사가 되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에서 지금 여기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들. 법 또는 명령이나 처분 위반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기준이 없이 그냥 자의적인 잣대로 공동주택 주무관들의 시청에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지 않나. 분쟁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규약을 위반한 경우, 감독위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너무나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감사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자체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하는가 그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지자체장이 필요할 때 실시한다는 이 기획을 뭐 키거리에 기획감사 이게 지금 아까 데이터에서도 나왔듯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은 일반적인 이임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또는 장관의령 시행규칙이죠.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거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감사 조례는 법률에서 바로 이임을 해가지고 조례로 정해지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말이 이 중간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공동주택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조의 목적의가 효율화,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 좋죠. 좋습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한다. 계획 수립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감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요청자에게 뭐 계획을 수정한 경우는 알려주고 나서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감사 자료의 요구는 7조에 있죠. 이 감사 자료에 요구할 때부터 우리 관리소장들은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감사를 뭐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 네모 하나의 메꿀 양식이요 며칠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감사 자료 요구하다 보면 아주 지쳐버리죠. 이런 7조에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에도 연구 발표에서 나왔듯이 민원이 제기됐으면 민원 제기한 그 부분만 콕 집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거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자에 제가 경기도의 상담본부를 상근으로 하다 보니까요. 지역별로 밑보여가지고 보복성 감사를 받는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이의제기가 있고 해가지고 이 감사의 방향성을 트는 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논란이 계란에 바위를 계란으로 치겠지만 점점점 하다 보면 민심이 천심이 된다 그래서 관리소장님들의 관심이 모아지게 되면
변화가 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청에서도 그렇고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던데 앞으로 지도 위주의 그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자리가 빠졌네. 그런 방향 전환을 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걸 봤을 때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 요청은 8조에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내용 중에 하나가요. 관리사무장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가 필요도 인정하는 경우에도 감사가 실시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 너무나 억울하게 관리소장님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매도시키고 해가지고 어디에 얘기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자체에 얘기하면 좋은 게 좋다 식으로 해가지고 무마하려는 거가 있고요. 부당해고 같은 거가 그렇죠. 또 뭐 업체 선정할 때 부당한 압력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내용은 소장이 요청해도 도지사가 인정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은 감사 요청 사항에서 고무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요청하거나 또는 뭐 지자체 그 시장 군수가 요청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했을 때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이죠.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사 중인 사항,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사생활 우려,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 근데 이것도 꼭히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원에서 감사한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군청에 감사하는 사례가 많이 민원에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2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 종료 전에 주요 감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고 이 기회 때 잘못된 점 또 감사를 실시한 분들도 역량이 대부분 있겠지만 그 감사 기법이라든지 방법상 또는 착오로 인해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설명할 때 여기에서 강하게 이의적이나 잘못된 점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서 도지사가 감사를 했으면 결과 작성해서 시장 군수를 거쳐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보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까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잘못된 점을 콕 집어서 어떤 걸 갖다가 처벌하려고 한다. 그런 감사 의견이 온다는 거죠. 이때 의견서를 잘 작성해가지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미 뭐 경기도에서도 제가 상담하면서도 감사에 대한 샘플 등을 몇 가지 갖고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감사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성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하얗게 되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감사해가지고 의견서 제출하게 되면 샘플을 요구하게 되면 분야별로 샘플이 있으니까요. 요청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비슷하게 짜깁기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셔야 되겠고 소명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견서 제출을 한 후에 그래도 확정이 되면 이의제기서가 내려가죠. 이의제기서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자동으로 피송사건으로 행정법원에서 행정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절차를 간과해가지고요. 약 70%가 넘는 그 단지에서 의견서 제출 없이 조기하게 되면 일부 감액된다, 20% 감액된다 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12조에 따라서는 범죄 행위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법에 또 위반이 됐을 때는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감사 조례 시행을 요약해 보게 되면요.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시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도로 보내죠. 그러면 단지 선정은 도에서 해서 시군으로 보내고 있고요. 50만 이상 대도시는 2019년 7월부터서 지자체에서 직접 합니다. 특례시 같은 경우, 수원시 같은 경우죠. 지금 경기도가 50만 이상 시군이
11개 시군이에요. 여기는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합니다. 민원 청구 감사가 그렇죠. 기획감사는 이제 취약 분야, 현안 이슈 등을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기획 대상으로서 도 시군에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요. 예비조사나 본감사를 갖다 실시한 다음에 이후 감사 결과를 통보해가지고 처분 행정조치 및 결과 보고를 갖다가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사법에서 포괄적 위임이 돼버린 이 감사 조례 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우리가 여기에서 잘 착안해가지고 의견서 제출이라든지 이의제기할 때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감사 기준에서 보게 되면 감사원에서 제정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양하고 넓은 포괄적이고 넓게 큰 틀에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동주택 감사는 콕 집어가지고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라고 됐던 거면 그거 하나를 갖다가 퍽퍽